은퇴 후 넉넉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빚더미에 앉은 그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박 씨의 이야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 씨 65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그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실패로 인한 빚까지 떠안게 된 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투자를 선택했지만 정보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김 씨의 이야기.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 63세는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며 자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진 김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질병, 노후 자금을 덮치다. 이 씨의 이야기.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이 씨 67세는 은퇴 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병원비로 인해 은퇴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빚까지 떠안게 된 이 씨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덮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노후는 더욱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위의 사례들은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취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잃은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희망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60년 대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희망 찾기 60년 대생의 은퇴 위기, 과학적 분석과 해결책.
은퇴 후 골든 라이프, 에휴 꿈깨.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극 왜 일어나는 걸까요? 60년 대생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1. 왜 60년 대생인가? 마이너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이해하기. 60년 대생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 맥락 60년 대생은 고도성장 시대와 IMF 외환위기라는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맥락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왜 은퇴 자금을 잇는가? 마이너스 심리적 요인 분석. 은퇴 자금 손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심리적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손실 회피 60년 대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보다 고수익,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 설마 내가 손해보겠어?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문제입니다.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정보 비대칭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3. 벼랑 끝 60년 대생 그들의 이야기.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60년 대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껴봅시다. 사례 1. 박씨의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평생 모은 돈을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몽땅 날린 박씨. 빚까지 떠안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손실 회피와 정보 비대칭의 결과입니다. 사례 2. 김씨.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 쏟아붓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씨는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큽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례 3. 이씨. 예상치 못한 질병에 노후 자금 탕진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려던 이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은퇴 자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는 과도한 낙관의 결과입니다. 건강과 노후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희망 찾기 과학적 노후 준비 전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1단계 현실 직시 앤드 목표 설정. 냉정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월 생활비 얼마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정보 탐색 앤드 전문가, 활용 투자, 연금, 사회복지 제도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다각적인 소득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취업, 부업,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건강관리 앤드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추천 도서 노후 준비, 지식으로 무장하자. 100세 시대,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고득성, 김성일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마이너스 박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 씨의 탄식은 우리 사회 수많은 60년 대생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은퇴 자금,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지인의 권유, 달콤한 수익률에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박 씨, 그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 씨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 투자의 위험성과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왜 박 씨는 실패했을까? 마이너스 투자 실패의 원인 분석. 박 씨의 투자 실패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보 부족. 박 씨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지인의 권유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상품의 특징, 위험성, 수익 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든 것이죠. 잘못된 판단, 고수익에 대한 욕심이 앞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역시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박 씨는 감정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주변의 투자 성공 사례 등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분산 투자 부족. 박 씨는 한 곳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몰빵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무시한 것으로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은퇴 자금 투자, 왜 위험할까?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금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쫒아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해졌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의 홍수,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3. 은퇴 자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마이너스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자금 투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은퇴 자금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꾸준한 정보 습득.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정보를 습득하고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내리사랑의 덧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김씨,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63세 김씨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김씨.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은 삶을 옥죄어 왔고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왜 이토록 쓸쓸하고 힘겨운 걸까요? 내리사랑의 덫, 그 잔혹한 현실. 김 씨의 이야기는 내리사랑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희생이 당연한 사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낮은 금융 이해도, 김 씨 세대는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김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노후를 준비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강화, 자녀 교육 못지않게 부모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김 씨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사랑을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파산의 그림자. 67세 이씨, 갑작스러운 질병에 무너진 노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67세 이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은퇴 후 그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절망적인 한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노년층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건강 파산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갑작스러운 질병, 노후를 덮치다. 이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은퇴 자금을 집어삼키다. 암 치료는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료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암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등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3. 빚더미에 앉은 노년, 희망 없는 미래. 치료를 마친 이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은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4. 건강 파산의 악순환,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하다. 이 씨처럼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국민건강보험은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신약치료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사각지대.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족.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5. 건강 파산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이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 암보험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부는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